코로나 불황을 뚫고 전고점을 돌파한 글로벌 증시가 버블 논란에 휩싸였죠. 시장을 주도해온 기술주의 향방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역동적인 동학 개미들이 시장을 다시 한번 밀어올릴지 주목됩니다. 앞으로 글로벌 증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버블 논란 얘기를 했는데 역시 국내 투자자들이 워낙에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특히 미국 주식을 많이 사잖아요. 네. 주목되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상황인데 조금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해요. 네. 어떻습니까? 좀 쉬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내리막으로 좀 방향을 돌리는 걸까요? 뭐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은 그 올라와 있는 수준만 놓고 보면은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그 주식 시장하고 경제 환경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놓고 본다면 뭐 일시적으로는 유동성 때문에 역대급 유동성을 펼쳐놨기 때문에 주식과 그 소위 말하는 경제의 상황 이 네. 두 가지가 단기간에는 괴리돼서 갈 수가 있겠지만 네. 이것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뭐 전 시간에 백신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제때 나오지 못하면서 계속 벌어질 수가 있겠느냐 유동성만으로 이걸 무조건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뭐랄까 지금부터는 좀 많이 조심할 타이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환경 때문인지 최근에 이제 미국 기술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좀 회복됐다 다시 떨어지고 네. 좀 부진하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까? 그럼? 예,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수익성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 낮은 금리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또 이제 테슬라 같은 대표적으로 네. 이제 너무 먼 미래의 이익들을 땡겨와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더 크고요.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더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개별 주식 콜옵션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그 효과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대해 단기간에 그 밀어 올리는 효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7, 8월 올라간 것들은 대부분 다 연초 대비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8배 이상의 콜옵션 주식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개인 나타납니다. 투자자들 그렇게 콜옵션을 많이 한다. 맞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모든 이제 특히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사실은 테슬라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2015년 대비해서 콜옵션 거래가 한 1000% 정도 늘어났는데 1000%? 예, 1000% 정도 늘어났는데 거기 맞춰서 주가는 테슬라의 주가는 4000% 올랐습니다. 결국은 콜옵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속도보다 더 많이 올리는 거죠. 거꾸로 하면 이 콜옵션이 만기가 돼서 만약에 이제 롤오버 안 되고 많이 이제 더 이상 안 사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많이 또 같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급하게 오른 만큼 급하게 빠질 수 있는 것이 이런 옵션과 같은 레버리지로 움직이는 주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난 한 일주 정도에 갑자기 급락을 했잖아요. 네네. 계속 떨어지다가 조금 회복했다가 또 어제도 좀 약세를 보였는데 네.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냥 주식을 사고 팔면은 이 정도까지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콜옵션이나 선물을 기반한 그런 거래로 나타나면 변동성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많이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이제 배터리 데이라고 자기 배터리 발표하는 때 그날이 상당히 뭐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자신하던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획기적인 뉴스가 나올 거로 보십니까? 일단은 그 장기 먼 미래를 위해서 또 지금 에너지 전환, 대전환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측면에서는 그런 소위 말하는 기술 리더들이 전기차에서 훌륭한 기술을 먼저 발표해 주는 것들은 전 세계의 이런 인류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러한 완전히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레벨이 급등하는, 갑자기 확 뛰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는 게 참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상반기에 이미 배터리 데이를 한번 하려다가 이번으로 좀 미룬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나오는 것들이 일단은 얼마나 나올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걸 감안해서라도 이미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내용이 아니면 과연 투자자들이 이걸 만족하고 더 소위 말해 살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눈높이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웬만한 재료 갖고 이거를 뚫고 올라갈 거냐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발표가 아니면 좀 실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 연준이 이제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네.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했는데 시장은 조금 주춤했어요. 네. 좀 더 연준이 좀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네.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이 반응을 하겠습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를 지금 향후 2년간, 3년간 예. 그냥 제로금리로 낮춘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고 노출된 재료입니다. 예. 사실은 추가로 지금 기대했던 거는 6월 이후부터 자산 매입, 결국은 연준이 돈을 풀어서 금리만 낮춘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회사채를 사고 국채를 네. 사들이는 이 모습들을 나타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추가적인 자산 매입을 해주기를 기대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수익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산을 좀 사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자산을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장의 변동성이 심각해지면 신용 경색이 옵니다. 예.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신용 스프레드, 투기 등급의 스프레드, 투자 등급 스프레드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멀쩡한 기업들도 망할 수가 있게 되는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퍼부어서 자산가, 그러니까 시장이 안 돌아가니까 네. 돈을 퍼붓고 실제로 그 안 돌아가는 채권들을 사주면서 네. 돌리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급등했던 신용 스프레드가 지금은 연초보다 높지만 상당히 안정돼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굳이 이 상황에서 연준이 추가로 더 자산 매입을 할 이유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부 이제 기술주 투자나 성장주 투자는 그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추가 자산 매입을 기대했지만 연준의 목표에서는 굳이 그것을 할 이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일종의 좀 실망감으로 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산 매입 계획까지 나왔더라면 시장이 환호를 했을 텐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미온적으로 반응했군요. 네. 네. 자, 요즘 뭐 저희 앞에 방송에서도 지금 백신 보급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백신이 이제 언제 나올지는 좀 모르지만 나와서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이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네. 그동안의 성장을 주도해온 시장을 주도해온 이 성장주들 언택트, 뭐 배터리란 이런 주식이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백신 개발로 인해서 뭔가 주도주가 바뀔 건지 이게 좀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세상이 뒤바뀔 거라고 볼 겁니다.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는. 뒤바뀔 네네. 것이다. 지금 이번 그 소위 그 시장의 회복을 K자형으로 이제 보통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K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악어가 입을 벌린 것 같은 모양이죠. 그렇죠.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저희 언택주들은 계속 우상향으로 주가 지면서 잘 가고 있는데 네. 지금 항공주나 호텔주나 이런 것들은 저 밑으로 바닥으로 계속 점점점 내려가고 네. 있죠. 그래서 K자 모양을 네.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백신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백신이 나오면 거꾸로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은 어찌 보면 언택주가 누려오던 그런 환경이 뒤바뀌는 거죠. 반면에 고생했던 그런 피해주들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백신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바뀔 때 나타날 새로운 주인공들, 주도주들은 어떤 업종일까요? 일단은 제일 많이 고생했던 업체들이겠죠. 지금 말씀 아까 드렸던 저 밑에 헤맸던 이제 항공주, 호텔주 뭐 이런 데들일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러한 엄청난 부도나 이런 기업들 때문에 은행과 관련된 기업들, 금융, 금융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 네. 이제 그래서 산업재, 네. 그다음에 소재 이런 쪽으로 좀 경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새로운 주인공들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이제 미리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상당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미리 그런 종목을 예상을 하고 네. 투자를 한다는 게 상당히 리스크도 있잖아요. 뭐 사실은 그 소위 타이밍은 예. 신의 영역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뭐 어깨에 사서 이쪽 어깨에 사서 반대편 어깨에 팔라고 하는 이유가 그 소위 말하는 투자의 그런 타이밍을 당장 내일 빠지는 걸 맞추면 누구나 정말 그렇죠. 좋을 텐데 되게 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생견에는 네. 대충 어깨 정도는 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신의 포지션을 서서히 바꾸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뒤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자, 미국 시장 글로벌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게 11월 3일 미국 대선입니다. 네네. 지금 트럼프 바이든 초접전인데 네. 누가 시장에 우호적일까요? 트럼프의 재선, 바이든의 승리 어떤 게 좋습니까? 과거 1930년대 이후부터 그 미국의 그런 대선이 있었던 네. 해,
그런 시장이 좋아라 하는 거는 예. 안 바뀌는 겁니다. 아, 재선되는 거. 네네. 재선되는 걸 그러니까 연임되는 집권당이 연임하는 때 항상 그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차트가 나타나는데 화면에 나오는데요. 예, 네. 화면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 밑에 짙은 색선이 이제 연임에 실패하고 뒤바뀌는 겁니다. 아. 보통 그러면 한 2달 전부터 이제 지수가 빠지거든요. 네. 예, 근데 반면에 이제 계속 연임하기에 성공할 것 같으면 지수는 계속 우상향하고요. 아,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벌써 바뀔 거란 예상이 있으면 많이 빠지는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이유는 결국은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아니면 대통령이 바뀌다 보면 모든 것들이 예.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통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월별로 그래서 대선이 있던 데 보시면 그 네. 지수의 변동성이 7월부터 11월까지 보면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걸 변동성이 확인하셨어요. 계속 커지는 거죠. 예, 맞아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결국은 11월까지는 지금 이제 저희 이미 7, 8월은 지났고 9월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10월, 11월로 갈수록 변동성은 엄청나게 커질 거기 때문에 특히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대선을 맞이합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변동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재선되거나 바이든이 승리하거나 이제 서로 주력하는 정책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앞서 나가거나 뒤선 종목들이 달라질 거잖아요. 네네. 업종별로 좀 격차를 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네, 또 민주당이.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의 그러한 이제 그 소위 업종별 수익률 차트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기술주, 헬스케어, 금융 뭐 이런 우측에 있는 네. 저 파란색 선이 이제 상당히 좋았던 거고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IT, 헬스케어. 그 맨 왼쪽에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수 소비재, 소재, 재량 소비재 뭐 이런 순들이 이제 상당히 양극단으로 성격이 다른 업종들이 성공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기술자가 더 계속 갈 거고 뭐 막 공화당 뭐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거꾸로 갈 거냐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과거의 그 트렌드로 놓고 보면 트럼프 시대 때는 사실은 필수 소비재나 소재가 좋았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보면 민주당 때 좋았던 기술 헬스케어가 지금 트럼프 시대에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 평균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럼 저 차트가 틀린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은 지금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 이게 뭐냐면 저 노란색 선이 기술주와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네. 2000년도에 최고점이었고요. 예. 2007, 8년도가 최저점이었고 지금 다시 최고점에 왔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큰 10년 단위로 흐르는 큰 흐름의 변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소위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바뀌어서 저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그 타이밍에 소위 대선이 있던 해들이기 때문에 큰 변화로 느껴지는 거고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던 2016년 그 시점부터는 기술자가 계속 가는 그 타이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자 헬스케어가 최고점을 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은 바이든이 되든 사실은 큰 흐름은 이제는 바뀔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기술주 헬스케어의 시대보다는 저 밑에 금융 에너지라고 표현됐지만 경기 민감주들이 훨씬 더 아웃퍼폼할 타이밍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공화당 선호주인 에너지나 금융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기존의 흐름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환경 관련돼 굉장히 정책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이 주목을 끌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 제가 이건 소위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네네. 결국은 전통적인 그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서 신재생 에너지로 결국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이 노력들이 계속 진행될 거고요. 아마도 바이든이 되면 더 빨라질 겁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있으면서 사실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되게 멀리하고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온갖 난리를 쳤는데도 작년에 130년 만에 미국에서는 석탄 소비보다 신재생 에너지 소비가 더 늘었습니다. 결국은 큰 방향성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트럼프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환경, 에너지, 대체 에너지에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네. 이미 소비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바이든 되면 더 이제 강화가 빨라질 되겠죠. 거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차트에 떠 있지만 예. 소위 말하는 그 소위 대체 에너지 지수가 예. 소위 전통 에너지죠, 소위 빅 오일이라고 하는 예. 그런 기업들보다 훨씬 더 이제 본격적으로 아웃퍼폼을 올해 들어와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이 이제 소위 대체 에너지 지수거든요. 대체 에너지 지수. 저 네. 밑에 이제 파란색이 전통 에너지 지수. 네. 대표적인 이제 엑손모빌, BP 뭐 이런 데들, 쉐브론 이런 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후의 장기 방향성은 향후 10년간은 저 방향성 자체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거기 참여하고 유럽은 이미 여기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저 방향으로 가는 것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대체 됩니다. 에너지주의 어떤 상승과 질주는 계속될 거다 그런 네. 얘기인 거죠. 특히 네.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더 빨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국내 이슈로 하나 좀 보고 싶은 요즘 뭐 LG 화학이 난리잖아요. 네네.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배터리 자회사를 만든다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물론 뭐 오늘은 조금 이제 반등을 했지만 이 투자자들 이렇게 실망할 사안입니까, 그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의 경험은 물적 분할에는 꼭 개인 투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그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의 그 결과치가 투자자한테 어떻게 다가오냐 이슈인데요. 예. 인적 분할은 어떤 회사를 분할했을 때 두 회사의 지분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에게 투자의 선택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물적 분할을 하면은 제가 봤던 좋은 포인트가 자회사로 내려가 버리면 제가 간접적으로밖에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일종의 투자의 그 저의 선택권이 박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미 2000년대 중반에 아마 풀무원이 아마 최초로 물적 분할하려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번 주총 때 투자자들을 잘 설득, 왜 이것이 전체적으로 좋은지를 LG 그 경영진에서 잘 설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뭐 주총에서 통과되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이런 정도 나온다면. 네,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들의 마음을 예. 충분히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되는 일인데 뭐 기업이 열심히 지금 전략을 계속 할 텐데 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뭐 사실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는 그런 좋은 이제 그 네. 증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사실 말씀 주신 대로 LG화학이 연초 이후에 가장 많이 네. 소위 대한민국의 일종의 테슬라를 대체하는 네. 그런 좋은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좋은 어찌 보면 팔 수 있는 좋은 일종의 이유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